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는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70년 만에 또 왕세자로 책봉된 지 65년 만에 찰스 3세는 왕관의 주인이 됩니다. 첫 소식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스 3세 국왕과 커밀라 왕비를 태운 황금빛 마차가 버킹엄 궁을 나섭니다. 붉은 제복을 갖춰 입은 왕실 근위대와 기마병이 국왕의 마차를 호위합니다. 왕의 행렬을 보려고 모인 인파 수만 명이 새 국왕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냅니다. Great privilege to be here, you know, and we're very, very happy. We're very thrilled for Charles and Camilla. 트래팔과 광장 등 영국의 역사적 명소를 지난 찰스 3세 마차가 멈춘 곳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난 1000년 동안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거행돼 온 장소로 찰스 3세는 이곳에서 대관식을 치르는 40번째 군주입니다. 본격적인 대관식 예식은 영국 교회의 수장 캔터베리 대주교의 집전으로 시작됐습니다. 대관식은 국왕이 신의 선택을 받은 존재임을 강조하는 종교적 의미를 담아 크게 5가지 순서로 의식이 진행됩니다. 엘리자베스 2세 대관식 후 70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관식에는 전 세계 국가 원수 100여 명을 포함해 2,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 대신 질 바이든 여사가, 우리나라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1958년 왕세자로 책봉된 찰스 3세 국왕은 65년의 기다림 끝에 왕실의 적통 계승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대관식의 또 다른 주인공은 카밀라 왕비입니다. 찰스 왕세자와 재혼했지만 왕세자 빈으로 불리지 못했죠. 불륜으로 다이애나 빈의 비극을 초래했다는 비호감 이미지를 조용한 내조로 이겨냈습니다. 이어서 이기종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고 다이애나 왕세자 빈은 이 결혼에는 3명이 있어 복잡했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당시 유부녀였던 커밀라 파커 볼스와 남편 찰스 왕세자의 관계를 거론한 겁니다. 이듬해 왕세자 부부의 이혼에 이어 1997년 다이애나 왕세자 빈이 사고로 숨지면서 커밀라에 대한 비난은 거세졌습니다. 각각의 결혼 전인 1970년 처음 만나 친분을 이어온 두 사람은 하지만 헤어지지 않았고 2005년에 재혼했습니다. Did he get down on one knee to propose? 가정을 깨트린 불륜녀 이미지로 왕세자 빈 호칭도 얻지 못한 커밀라는 예민한 성격으로 알려진 남편을 그림자처럼 내조했습니다. 지난해 갓 즉위한 찰스 3세가 펜에 잉크가 흘렀다며 벌컥 화를 내자 차분히 짜증을 받아주고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영혼의 단짝으로 불리는 부부의 모습에 대중의 비난도 점차 누그러졌고 왕실 차원의 철저한 이미지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때 영국에서 가장 미움받던 여성 커밀라. 인내의 시간 끝에 왕비의 자리에 오르지만 따가운 시선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해리 왕자는 자서전에서 커밀라의 왕비 등극을 위한 이미지 관리에 자신이 희생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대관식을 보기 위해 버킹엄궁 앞은 며칠 전부터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특히 황금마차의 행진을 가까이서 보려는 사람들이 설치한 텐트도 가득했습니다. 런던을 찾은 해외 관광객만 수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 바가지 요금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영국 버킹엄궁 앞. 대관식 며칠 전부터 왕실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1.6km에 달하는 황금마차 행진을 직접 보려는 이들의 밤샘용 텐트, 캠핑용 의자 행렬은 끝이 안 보이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리 잡은 사람들은 샴페인과 차를 마시며 축제를 미리 즐겼습니다. Everyone's very friendly, cheerful, like a party atmosphere. It's really nice. It's just such a unique opportunity. It's a once-in-a-lifetime thing. I mean, it's been over 70 years since the last time something like this has happened.
대관식 하루 전 찰스 3세 국왕의 예고 없는 깜짝 등장은 환호성을 자아냈습니다. Waited, and then eventually the King's car came along, the car stopped, and he got out. And our side of the road. And then when he came and shook hands, to think that he would be king tomorrow, and I've touched his hand and never want it again. 한편 대관식 행렬이 지나는 장소 중 하나인 트래펄가 광장에는 반군주제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모여들었고 군주제 반대 시민단체 대표 등 5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 워털루 기차역에는 행사 관리를 위해 전국 각지 군 병력 등 5천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군 장병이 이 정도 대규모로 철로를 통해 이동한 것은 지난 1965년 윈스턴 처칠 전 총리 장례식 이후 처음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보유와 이상거래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전 재산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이 코인을 보유한 채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도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위믹스 코인 거래를 이상거래로 분류, 수사기관에 통보한 내용이 알려지자 김 의원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코인 거래가 정상거래였다며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도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정보 흘리는 한동훈 검찰의 얄팍한 술수라며 저는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다 걸겠다.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뭘 거시겠느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김남국이 하면 문제가 되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당사자들도 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해 유감이라고 밝혔고 이 전 대표는 다급한 건 알겠는데 아무 곳에 분출하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억울하면 소명하라며 김 의원을 압박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을 보유한 채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습니다.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까웠습니다. 학계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금액도 아니고 10억, 20억대 그렇게 크게 들고 있었다고 그러면 설령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조금 빠져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민주당의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당 차원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가운데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도 포함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경제부 이현재 기자와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김 의원이 가지고 있었다던 그 가상화폐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지난해 말 상장 폐지됐었던 거였는데 김 의원이 거래했을 때 시세는 어느 정도였어요?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를 언제 팔았는지 언제 샀는지 이런 기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알려진 기간인 1월에서 2월 매수,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매도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믹스 시세표를 보시면 2021년 11월 말에 최정점을 찍은 뒤 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1월 초 가격을 보시면 대략 11,000원대였다가 2월에는 7,00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 5,000원에서 6,000원대까지 내려앉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뭐 최고 시세가 60억 원까지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꽤 많은 자금이 필요했을 텐데 어디서 출처는 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이제 김 의원의 해명은 주식을 판 돈으로 투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재산 변동 내역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1년 공개된 그러니까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을 보시면 전 재산이 11억 8천여만 원 중 주식이 9억 4,002만 원입니다. 한 80%가 이제 주식인 거죠. 그러네요. 이때 LG 디스플레이 주식 5만여 주만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주식은 없었고요. 자, 그런데 다음 해를 보면 주식 보유액이 0원이 됩니다. 다 팔았다는 겁니다. 김 의원의 2022년 재산 공개 내역서를 보면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모두 판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김 의원의 해명과 이 자료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주식 투자를 아예 접고 가상화폐 투자로 전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정황상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이 언제 이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그것도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주식 거래로 돈을 꽤 많이 벌었을 거란 겁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주가 흐름을 보면 2020년보다 2021년에는 주가가 확실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예. 자, 만약 주가가 10,000원대 초반이었던 2020년 5월에서 6월에 사서 이게 27,000원까지 올랐던 2021년 4월에 팔았다면 최대 15억 원 가까운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규모는 모르지만 일단 금액이 일단 커요. 이 큰 돈이 그러면 어디로 갔다는 거죠? 네, 일단 김 의원의 재산 내역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은 약 15억 3천만 원입니다. 건물이 8억 2천만 원, 예금이 4억 5천만 원 등이고 주식은 여전히 0원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재산이 2억 7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재산 공개 내역서를 보면 전세 계약 2건을 새로 했고 예금돼 있던 돈 중 상당수가 여기 쓰여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위믹스 80만 개를 팔아 현금화했다면 현금 자산이 수십억 원은 늘었어야 했는데 이 돈이 지금 계좌에 없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 위믹스 판매 대금으로 다른 가상화폐를 사서 보유 중일 거란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상화폐가 자율 신고 대상인 걸 이용한 편법을 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나오는 건데요.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재산 신고를 했다. 가상화폐 보유 상황 등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서 재산을 축소시킨 편법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 의원이 지금 가상화폐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길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만약 가상자산을 USB에 저장해 다니는 콜드 월렛을 쓰거나 국내법이 닿지 않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하면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이런 점 때문에 앞선 리포트에서도 다뤘듯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도 포함되게 법을 바꿔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텐데요. 두 정상이 합의를 한다면 우리 측 조사단이 일본과 공동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종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의 답방 형태로 내일 한국을 찾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11년 이후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복원됩니다. 내일 오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객관적 과학적 안전성 검증을 위해 우리 측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두 정상이 한일 공동 현지 조사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실무진 차원에서 조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회담에서 정상 간 합의를 통해 결론이 나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도 정상회담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도 관심인데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성과가 없으면 빈손 외교가 재현될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국민께서 인정할 수 있는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십시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당초 올 여름쯤 방한을 계획했지만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선 윤 대통령의 결단에 호응하기 위해 조기 방안을 고집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일본에선 이틀 연속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6.5의 지진이나 사상자가 발생했고 4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는 등 피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CCTV에 촬영된 화면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립니다. 식탁 등 집안 가구가 쉴 새 없이 흔들리고 고양이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인근 섬에선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납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일본 이시카와현 북부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피해는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붕이 무너져 내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택 아래 차량이 깔려 있습니다.
상가 유리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60대 남성이 숨졌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밤새 규모 5.9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40차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며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警察、消防、自衛隊、海上保安庁を中心に救命・救助活動を最優先に災害応急対策に全力で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기시다 일본 총리는 신속한 재해 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내일 방안에 대해 피해 상황 등을 보며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SG증권발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라더견 대표에게 투자한 사람을 연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50억 클럽 논란이 일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라 대표 측의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라더견 대표에게 휴대전화와 계좌를 넘긴 의사 등 투자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참고인 신분이지만 매도 매수의 시점과 시세 조정 등 불법성을 알았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통정 거래에 대해서 인식을 한 자들은 당연히 공범으로서 처벌받아야죠. 피해자분들은 통정 매매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검찰은 거액을 투자할 의사를 모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장 주모 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관련자들 소환도 연일 진행되고 있어 라 대표 소환도 임박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라 대표 측 회사들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레저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었고 주식 관련 자문 요청은 없었다며 자문료의 다른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1000명, 최대 피해액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준 조직의 모집책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사람이 중국 조직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범을 추적하는 데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나눠준 후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던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당시 40대 남성 이모 씨는 범행에 동참할 국내 조직원을 모아 중국 소재 조직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선 포착되지 않았지만 검찰 보안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나흘 전 체포됐습니다. 조직원 사이를 이어주던 모집책이 구속되며 추가 공범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지난 4일 검찰은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공급한 26살 길모 씨와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한국 번호로 바꿔준 39살 김모 씨 등 공범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히 길 씨에겐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상황을 해제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조만간 확진자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등 감염병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합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It's therefore with great hope that I declare COVID-19 over as a global health emergency. 이에 따라 우리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곧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 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도 신속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등 1단계 조치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1단계 조치로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 이곳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단축됩니다. 또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가 종료됩니다. 신규 확진자 등 관련 통계는 주간 단위 발표로 전환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각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는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와 영국 현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먼저 지금 대관식 상황이 생중계로 지금 영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관식이 총 5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조금 있으면 왕관 수여식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21세기 첫 대관식 이뤄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후에 8개월 만인데요. 앞서 찰스 3세가 대관식 선서를 했습니다. 이후에 성유 의식이 있었고요. 또 장막이 거치고 찰스 3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이따가 444개의 보석이 박힌 대관식 왕관이 씌워지게 됩니다. 찰스 3세는 먼저 수페르 투니카로 불리는 이 금색 망토 그리고 대관식 반지를 착용을 하고요. 또 보주와 십자홀, 비둘기홀 등을 받아쥐게 됩니다. 또 이후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성 에드워드 왕관을 찰스 3세 머리에 씌우게 됩니다. 찰스 3세가 왕좌로 옮겨 앉게 되고 또 윌리엄 왕세자가 대표로 무릎을 꿇고 충성을 다짐을 하게 됩니다. 찰스 3세 국왕이 이제 왕관 즉위식에 앞서서 무언가를 받고 있는데 장가희 기자, 일단 찰스 3세가 입고 있는 저 의상도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군 정복을 처음에 입고 왔습니다. 또 원래는 전통적인 반바지에 실크 스타킹을 착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또 오늘 대관식에서 찰스 3세는 이 할아버지 조지 6세의 대관식용 흰색 린넨 원피스인 플로비움 신도니스, 대관식 검을 차기 위한 협대인 검대, 그리고 대관식 장갑 등도 재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또 금색 소매가 달린 금색 코트인 수페르 투니카와 그 위에 있는 금색 제국 망토도 재사용하는 겁니다. 예, 대관식은 크게 5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왕관 수여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직전에 열렸던 의식이 성유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성유 의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뭐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성유 의식은 국왕이 대관식 의자에 앉아서 성스러운 기름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대주교가 국왕의 머리 그리고 가슴, 손에 십자가 모양으로 성유를 붓게 되는데 앞서서 이 엘리자베스 2세 때도 그랬고 사실 이 의식은 보셨겠지만 장막으로 가려져서 진행이 됩니다. 신과의 내밀한 순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장막에 가려진 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카밀라 왕비 역시 또 성유 의식을 같이 치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장막, 그러니까 이 시선을 가리는 캐노피는 카밀라 왕비가 이전 결혼에서 얻은 손자와 손녀들이 이렇게 막아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대관식에서 이 성유 의식이라는 걸 가장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성유가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유라는 거 사실은 원래 동물 성분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동물 친화적인 기름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이 쓰였다고 하는데 사실 찰스 3세 왕세자가 이 찰스 3세 이제는 왕이죠. 그런데 왕세자 시절부터 환경운동가로 계속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도 담긴 것 같고 또 원래는 이 성유에 포유류의 사향류와 향유 고래에서 나오는 용연향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동물 보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식물성을 사용을 해서 이 참깨, 장미, 제스민, 그리고 계피, 호박 등이 혼합된 올리브 오일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찰스 3세 국왕이 잠시 뒤면은 이제 왕관을 쓰게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 말고도 찰스 3세 국왕은 레갈리아라고 하는 물품들도 전달을 받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낯선 모습들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물건들 레갈리아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레갈리아라는 게 뭐냐면
왕관 그리고 보주, 왕홀 등의 레갈리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칼이나 봉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봉 2개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휘봉 같이 생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휘봉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 막대기가 권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지휘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이가 한 1m 가량이 되고요. 우선 이 십자가 왕홀이라는 게 있는데 십자가 왕홀은 군주의 힘과 그리고 정의를 상징을 합니다. 찰스 2세 이후에 대관식에서 늘 쓰였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큰 투명 다이아몬드 530캐럿 캘리넌 아이가 박혀 있습니다. 또 왕홀 그러니까 이 지휘봉이 사실 2가지입니다. 십자가도 있고 비둘기 모양도 있는데 이 비둘기 왕홀 같은 경우에는 봉의 맨 위에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 하면 사실 이게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비둘기 왕홀은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이 군주의 역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국왕이 또 오른손에 좀 이따가 반지를 끼게 되는데요. 이 붉은 루비가 십자가 모양으로 박혀 있을 겁니다. 보주와 왕홀 같은 경우에는 1661년에 제작된 이후에 줄곧 대관식에서 사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보주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보주. 이것도 레갈리아의 하나인데 보주가 사실 이 보배로운 구슬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맨 위에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있고요. 또 아래에는 동그란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각종 보석 그리고 진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보주를 또 자세히 보면 보석띠로 3면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세계가 3개 대륙으로 이루어졌다는 중세시대 지식에 따른 겁니다. 이 속은 비었다고 하고요. 이 보주는 지름은 16.5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53년에 대관식이 했고요. 지금 잠깐 지금 화면에 보면은 왕관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화면으로만 봐더라도 굉장히 좀 화려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왕관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저거는 보주 같은데요. 네, 이게 보주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주인데 이게 구슬입니다. 네, 구슬이고요. 구 모양의 구슬 형태를. 그렇습니다. 보주라고 하면은 보배로운 구슬 이렇게 의미가 되고요. 맨 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요. 이게 기독교를 상징하고요. 또 아래 동그란 부분 각종 보석과 진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왕홀과 보주 등이 이제 레갈리아라고 하는데 대관식에서 이제 왕에게 전달되는 물품들이 하나둘씩 전달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저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왕관을 쓰게 됩니다. 대관식은요, 국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으면 이제 만천하에 알리는 공식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전에 했던 대관식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했던 1953년이었고요. 지금은 반지가 건네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왕관도 등장할 것 같은데 왕관 설명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럴까요? 이 대관식 왕관은 성 에드워드 왕관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왕관에는 보석 444개가 박혔고요. 무게는 2.23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순금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루비, 자수정, 사파이어, 토르말린 등 각종 보석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관식 왕관이 사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저희는 머리에 뭐 하나만 써도 무거워, 거추장스러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실제 왕관이 2.23kg라고 하니까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예식이 끝나게 되고 또 버킹엄 궁으로 돌아가게 될 때는 무게 1kg의 가벼운 제국 왕관을 바꿔서 쓴다고 합니다. 또 커밀라 왕비 같은 경우에는 1911년 찰스 3세의 증조 할머니인 메리 왕비가 대관식 때 썼던 이 왕비관을 손봐서 재활용하게 되는데요. 왕비관은 새로 제작하는 관을 뺀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2가지 왕홀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희가 잠시 전에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대관식했던 흑백 영상, 그때 TV로 이제 처음으로 생중계가 됐던 거였는데 그때 영상과 지금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관식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대관식의 하이라이트는 왕관 수여식이 될 것 같은데 그 직전에 행사를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지금 대관식을 보면은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짧게 봤지만은 이제 왕관 수여식이 곧 있으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왕관이 나왔네요. 예. 왕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성 에드워드 왕관이라고 합니다. 보석 444개가 박혔고요. 무게는 2.23kg에 달합니다. 예. 지금 대관식 집전은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제 집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2kg들이 넘는 왕관의 무게라고 하는데 일단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뭐 이런 세간에서 말도 하지만 실제로도 상당히 무겁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번에 대관식이 앞서 리포트에서 한 100개국 정상들이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정상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국가 원수급 인사 100명을 포함해서 세계 200여 개국의 대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왔고요. 예. 네, 지금 왕관이 씌워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관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왕관 수여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왕관. 이 왕관 보석 444개가 박혔고요. 무게 2.23kg에 달합니다.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순금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루비, 자수정, 사파이어, 토르말린 등 각종 보석이 촘촘히 있습니다. 예.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왕관을 씌워지면서 네. 그 다음에는 바로 즉위의식이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대주교가 성 에드워드 왕관을 왕의 머리에 씌웠고 지금 트럼펫이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트럼펫이 울리면서 공식적으로 왕이 된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영국 전역에서 예포가 발사되게 됩니다. 예포 총 62발이 런던 탑에서 발사 예정이고요. 또 기마 의장대가 6발을 발사할 것입니다. 아울러 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웨일스, 카디프 등 영국 전역 11곳과 해군 전함에서도 합계 21발을 쏘게 됩니다. 예. 앞서 대주교가 찰스 3세 국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면서 한 얘기는 신이여 국왕을 지켜주소서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날 전후로 광주와 부산 등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침수, 붕괴 사고, 또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에선 빗길에 통근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지금은 호우특보가 해제됐습니다만 2차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박상호 기자입니다. 빗속을 달리는 통근버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4.5톤 화물차를 수십 미터나 끌고 가서야 멈춰선 버스는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1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대가 내려박았습니다. 빗길이 미끄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조사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문경에선 불어난 강물에 고립된 40대 낚시꾼이 1시간 만에 겨우 구조됐습니다. 사흘 연속 쏟아진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붕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북 영주에선 무너진 축대가 주택을 덮쳐 건물 일부가 부서졌고 부산에선 주택가 옹벽이 10m 정도 무너져 인근 주민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쿵 소리가 나는 게라. 저기가 무너지면 우리 집도 찌울러가지고 무너진다 생각이 그 불안이 가문이라. 부산 금정산 인근에선 비탈면 붕괴로 낙석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붕괴된 비탈면을 천막으로 임시 복구해놨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사고 당시엔 지름이 1m에 달하는 이런 돌들이 도로로 굴러떨어져 하마터면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광주에선 쓰러진 가로수가 한전 설비를 건드려 700여 가구가 정전되고 도시가스 배관이 침수돼 280가구의 가스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영호남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강풍이 불고 있고 산사태 우려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오늘도 궂은 날씨에 많이 불편하셨죠? 그래도 먹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물러나고 있는데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고요. 동쪽 지역은 오늘 저녁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더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또다시 약한 비구름이 지날 텐데요. 제주는 늦은 오후까지 최고 20mm의 비가,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영남 해안에는 내일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제주에도 내일 새벽부터 바람이 거세지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11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한낮에는 오늘보단 높겠지만 평년 기온을 밑돌며 서늘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0도, 대전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광주 16도, 대구와 부산은 1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